반갑습니다. PSK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PSK홀딩스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리뷰를 해드릴 건데, PSK홀딩스의 주가 가격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PSK홀딩스는 애초에 PSK홀딩스와 PSK가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상장이 되었었죠. 그렇다면은 이 분할을 하기 전에 실적이 훨씬 많단 말이죠. 훨씬 잘 나왔었는데, 그것 이상으로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될 텐데, 둘 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제 같이 주가가 움직일 텐데 앞으로 이 두 종목의 향방도 함께 생각해 보려면 글로벌적인 어떤 탑다운 방식의 분석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3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서 차차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의 수익성부터 보시게 되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48억에서 390억까지 증가를 했죠. 큰 폭으로 매출의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9억에서 140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76억에서 198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24년 3분기에 큰 폭으로 이제 장비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뚜렷하게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것을 신호탄으로 알려주는 공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수요를 올리기 위한 데스컴 장비와 리플로 장비 이런 것들이 HBM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장비이고 앞으로 HBM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캐파 증설에 의해서 또 추가적으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캐파 증설을 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3사에 단독 공급하는 업체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PSK 홀딩스의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습니다. 30에서 40%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당기순이익률은 40%를 넘는 당기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을 크게 해나갈 걸로 보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18년도, 19년도 이 사이에 PSK 홀딩스와 PSK가 분할을 해가지고 둘 다 상장이 되어 있죠. PSK가 이제 전공정 장비가 되겠고 PSK 홀딩스는 이제 후공정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공정 장비도 수요가 컸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갭이 상당하잖아요. 전공정도 물론 수요가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PSK 홀딩스 주가만 보려면은 이 PSK 홀딩스의 이 실적 상승세가 이만큼 갭을 메꿀 것인가를 봐야겠죠. 그래야 지금 주가를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이때 2018년, 19년도에 이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2만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액에서 병합이 되어 있을 때의 매출액이 3천억 정도 4분기 누적으로 그러니까 직전 분기 4분기씩 누적해 갔을 때 그러니까 4분기 동안 3천억 정도 매출액을 내던 업체인데 분할을 하면서 이제 1천억대 매출을 내는 업체로 바뀐 거죠.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3배 정도 매출을 잘 내던 시절에 주가가 2만 5천 원대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매출액 3천억일 때 2만 5천 원이었다면은 물론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진 거지만은 여하튼 매출액 3천억보다 3배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거의 3배까지 올라간 거죠. 보시다시피 이제 2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가격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매출액이 이제 3천억에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1조 가까이 이제 매출액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면은 과연 그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것인가 그걸 좀 따져봐야겠죠. 우선 아까 보셨던 3분기의 매출액이 390억이죠. 거의 400억으로 잡고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HBM 3사,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 증설의 로드맵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5년도에는 미국의 신규 공장 그리고 24년 말까지는 하이닉스가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을 신축을 합니다. 이천 공장, 청주 공장을 늘리면서 이제 30% 정도 캐파가 늘어난다고 하고 미국 공장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2배 정도의 캐파가 증설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평택에 5공장, 6공장 뭐 이렇게 신축을 한다고 하고 미국에 또 25년도에 신축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50에서 60% 정도의 캐파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까지 3배 정도의 캐파를 늘린다고 하죠. 그러면은 토탈에서 지금 이 HBM 3사가 내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이제 2배 정도의 캐파를 늘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매출액에는 하이닉스가 이천 공장, 청주 공장을 증설한 게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25년 1분기에 신규 발주가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HBM 관련해서 뭐 장비가 팔린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내년도에 여기에 이제 매출액에 많이 잡아서 곱하기 3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사에 모두 공급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기 매출액이 곱하기 3으로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400억 곱하기 이제 4를 하면은 4분기 누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매출액이 400억 곱하기 4일 경우는 없죠. 잘. 성장을 뭐 10%든 20%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점에서 이제 2배가 아니라 3배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4, 4, 16이죠. 1600억
곱하기 3배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5천억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천억을 달성한다면, 내년에 5천억 달성하면은 PSK 홀딩스가 분할을 하기 직전에 3천억의 매출액을 내년도에 달성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 35,000원이거든요.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 35,500원이죠. 분할하기 전에 25,000원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5천억 달성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2018년도에 3천억 달성했을 때보다 내년도에 60%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5천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시장에서 이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때 2018년도에 당시에 주가가 25,000원이었죠. 25,000원에서 곱하기 6화를 해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4만 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4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더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은 매크로적으로나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이제 가격이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빠진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적 컨센으로 봤을 때 4만 원,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이제 좀 적정 가격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시장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행보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정말 칼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무지성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진 않습니다. 주가가.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면은 이 지금 여기에서의 행보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내년까지 매출액 1조 달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목표 주가가 여기까지 이제 형성이 됐던 건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가격이 빠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HBM 시장, AI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여기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들 아실 테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종가가 49,900원이 되었습니다. 4만전자가 되었는데 하이닉스의 주가도 지금 예상 밖의 이 낙폭 과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시죠? 이런 상황이라 이제 관련 종목인 PSK 홀딩스도 이제 주가가 같이 덩달아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지금부터 움직임은 이제 사실 내부적인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에서 5만 원 사이인데, 지금부터 더 빠지는 것은 사실상 이제 매크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빠진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지지받는 구간이 이런 이제 상승하기 전에 저점, 이 구간도 이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높은 확률로 지지받는 곳은 이 고점입니다. 오히려 이 저점보다는 이 고점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항상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33,000원 선이 좀 지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확실하진 않죠. 확실하지 않고 33,000원에서 25,000원 선까지 분할하기 전에 가격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자체도 지금 전저점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지수 자체도 이제 좀 반등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33,000원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 잘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 계획 잘 세우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3분기 실적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